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상속세가 드디어 유산취득세로 개편이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상속세율은 2000년도에 마지막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전에도 점점 세금을 많이 걷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뉴시스에서 박영주 기자님이 오늘 이제 발표한 기사인데, 추경호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세부 조정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고요.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국회 기재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서 답변입니다.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가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추가 논의에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 나갈 것.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이 마지막 이 빨간 상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을 배분하고 유산을 받은 만큼 상속인별로 분할재산의 과세 표준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현행 상증세법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취지겠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증여처럼 바꾼다는 거예요. 상속을. 유산취득세는 증여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똑같아요. 근데 증여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100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극단적으로 1인당 살아생전에 1억 원씩 증여를 해요. 근데 증여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 명당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1억까지는 10%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1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겠죠. 100명이니까 총 낸 걸 합해보면 10억일 거예요. 100억을 다 줬는데 자녀들이 각각 1000만 원씩 다 해서 10억을 냈네. 근데 이걸 만약에 기존 상속으로 가져갔다. 그럼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누가 얼만큼 가져갔냐? 1억씩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준 사람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게 현행 상속세법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오냐? 자, 우리가 100억을 줘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 30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일가 공제 5억에 금융자산 공제 2억, 총 37억을 빼줘요. 그러면 과세 표준에 63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세율 구간이 50%죠. 누진 공제를 4억 6천을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이렇게 두 개 계산해보면 31억 5천에다가 4억 6천 빼주는 겁니다. 그럼 27억 정도 나오나요? 약 27억 원입니다. 똑같은 100억을 줬는데 상속으로 주면 세금이 27억 정도 나오고요. 증여로 1억씩 나눠주면 10억 나왔어요. 유산취득세는 뭐냐면 이렇게 100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인당 얼마 가져갔냐를 따져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해질 걸로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존의 배우자 공제, 일갈 공제, 금융자산 공제 요것도 개편이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나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다. 경제계 얘기를 하네요. 경제계. 그리고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확답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년에 유산취득세는 도입하겠다라는 식으로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장애 요인이 있으니까 그게 세금이 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빨리 풀어줘서 세대 간의 자본기술, 노하우 이전 등을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상속세가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큰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가 장인정신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기업을 가업을 이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전문 경영인 제도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가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제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줘야 된다. 이번 세제 개편 안에 가업 승계 관련 장애 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많이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유산취득세로 가면 일단은 유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작년 말에 나왔던 기획재정부의 의견이에요. 보면 상속세율은 10%에서 50%는 조정이 어렵다라는 의견. 이번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죠. 자, 근데 총액기준 유산세가 상속인별 유산취득세 그쵸?로 바뀌겠다. 근데 여기 중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바꾸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연부연납은 원래 작년에 돌아가신 분은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연부연납은 10년으로 늘어서 완화됐어요. 할부로 내라는 거죠. 물론 이자는 있지만 가업상속공제도 사실 공제 한도나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은 완화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대폭 공제 한도도 좀 많이 늘려주고 사후 관리도 조금 더 완화하지 지금 7년인데 이걸 조금 더 완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매출 기준도 4천억 미만으로 좀 늘려줬는데 조금 더 큰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4천억이 아니라 조금 더 매출이 큰 기업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준비할 건 우리가 준비를 하되 일단 이런 정책들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이었습니다.